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0을 넘긴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엔 80이라는 나이가 참 멀게만 보였는데 막상 와보니 이 나이도 그리 멀지 않더군요. 오늘은 저보다 조금 젊은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분들께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것,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다. 제가 60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30년은 더 살겠지 하며 태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 나이는 80을 넘어섰습니다. 20년이 마치 꿈처럼 훌쩍 지나갔지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는 황금기야. 아직도 뭐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친구는 65세에 건강을 잃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언제든 우리 손에서 미끄러져 나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매일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60대는 아직 젊지만 이제부터는 세월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2. 건강은 인생의 뿌리다. 제가 70대 초반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더니 작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 사건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다는 신호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라는 걸요. 제 친구 영수는 퇴직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고 술도 줄이고 식단도 관리했습니다. 지금 82세인데 아직도 손주들과 여행을 다닐 정도로 건강합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검진도 미루다가 70대 초반에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기검진, 꾸준한 운동, 소식,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3.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많아야 든든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0이 된 지금 제 곁에 남은 건 손으로 꼽을 만큼의 친구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퇴직 후에도 모임과 술자리를 쫓아다니던 분이 계셨습니다.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계셨지만 정작 아프고 외로운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인간관계 욕심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친구는 손주가 크는 과정을 매일 지켜보며 아직도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관계는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배우자, 몇몇 진실한 친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관계를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4.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이다. 제 친구 중엔 돈을 평생 아끼고 또 아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돈은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씨앗이 되었지요. 반면 또 다른 친구는 60대 이후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 교육에도 보탰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은행에 쌓아두면 숫자일 뿐이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쓰면 추억이 된다. 여러분, 노후의 돈은 안 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배우자와의 시간, 가족과의 추억에 투자하는 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동행이 마지막 행복을 좌우한다. 저는 주위에서 홀로 남은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배우자는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는 것을요. 젊을 땐 서로의 다름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결국 배우자입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은 밥상을 나누고 밤마다 같은 이불 덮고 잠드는 그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아내와 매일 작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이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6.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 제가 70대 후반에 집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했는데 막상 보니 쓸모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자식이 버려야 한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작게 줄이고 필요 없는 옷과 물건을 나눠 주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비우는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7. 배움과 호기심을 멈추지 말라. 제가 70대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그 나이에 무슨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배우며 이제는 영상통화도 하고 전자책도 읽습니다. 손주와도 세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지요. 호기심은 마음을 젊게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내가 깨어나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글쓰기, 그림, 악기, 봉사활동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8. 죽음을 준비하는 용기. 죽음 이야기는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제 장례 방식과 유언장을 정리했습니다. 장기 기증도 등록했습니다. 그걸 미리 정리해두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삶을 더 충실히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하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고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